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육안으로 확연히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가 요즘에는 젊은 사람에게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하지정맥류는 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서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의로 문을 열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 사실은 하지정맥류가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느냐? 하지정맥류를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다양합니다. 하지정맥류 있을 때 손으로 쓰다듬어도 치료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수술적인 방법도 있죠. 한의학에서는 침치료라든지 한약 투약으로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가 어떤 병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다리, 심장으로 순환하는 혈관을 하지정맥이라고 합니다. 하지정맥들 중에서 가장 피부 쪽에 정맥인 표제정맥이 있는데 이 표제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왜 표제정맥이 늘어날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침을 놓거나 한약을 써서 순환이 잘 되게 함으로써 저절로 하지정맥류가 치료되도록 하는 것이 한방치료입니다.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어떠한 원인이든 다리 표지정맥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판막이 고장나면서 정맥류가,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누가 그러면 가족력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체중이 과다한 경우에 하체 쪽으로 쏠리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운동 부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순환장애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은 골이 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상증, 콩팥과 관련된 병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다리를 꼬는 거라든지 흡연 등이 원인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하며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가니까 당신은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아픈 거요.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지는 한의학에서 혈기라는 차원에서의 치료 또는 혈지부해라는 차원에서의 치료, 간신이라는 차원에서의 치료를 하면 어떤 수술이나 진통제를 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혈액순환이 돼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혈열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다리에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보이다가 심해지면 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돼서 아주 보기 싫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증상이 좀 심해진 경우죠.
더 심해지면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면 나중에는 궤양 현상이 흔해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옹조 또는 창량이라고 합니다. 옹조 창량이라는 차원에서 치료를 하면 또 잘 치료가 됩니다. 서양 의학적인 치료,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 정맥 안에 약물을 주입해서 해당 정맥을 막아버리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병든 정맥을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과, 치료 없이 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치료 후에도 재발을 잘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종, 다리가 붓는 증상이라든지 착색, 신경 손상이 오기도 하며 궤양 등이 나타난다고 했죠.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한의학에서는 한약과 침술 치료로 치료하는데 그것도 환부, 말하자면 하지 정맥류가 있는 곳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의 치료 또는 한약을 투약해서 왜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를 알아서 한약을 투약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정말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도 놀래고 치료하는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침도 많이 자침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전격이나 소장전격이라는 침치료를 하는데 대개 4개 혈자리 간단하게 시술을 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침하면 우악스럽고 아픈 거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 침 놨어요? 이럴 정도로 살짝의 자극에 의해서 치매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방광전기라는 것은 태양 한수입니다. 태양 한수. 이게 뭐냐? 바로 불이 났을 때, 열이 날 때 꺼주는 거예요. 열을 제어하는 거예요. 열은 부풀죠. 부푸니까 어때요? 하지정맥류가 생긴 거예요. 그걸 태양 한수라는 방광전격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소장전격이라는 것은 혈뇨를 없애주는 원리에 의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겁니다. 소장전격은 보정시키는, 보혈 보정시키는 그러한 요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열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긴 것이 치료가 됩니다. 열이 나면 부풀게 되어 있죠. 물론 차도 부풉니다. 근데 열이 나면 솟구치거나 부풀게 되어 있죠. 그게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양상. 네. 혈이 열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 혈이 열을 받아. 왜? 피 말리는 사람 있죠? 조급한 사람, 늘 긴장하는 사람, 늘 완벽해야 하는 사람. 혈열을 받습니다. 또 어혈에 의해서 무리하게 내 몸을 사용해서 어혈이라는 것은 타박이라든지 출산 후에 여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혈열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하지정맥류가 근본 원인적으로 수술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한의학적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지정맥류는 한의학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어떻게 찾느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침치료를 하거나 한약을 투약하면 또는 한약을 투약하면서 침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하지정맥류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은데요. 네. 치료 사례가 있나요? 네, 하지정맥류 환자들 많죠. 그런데 이제 치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저런 다른 병으로 내원했다가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몸이 좋아지니까 하지정맥류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하지정맥류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도 참 많습니다. 인체의 모든 장기들은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다른 병이 치료돼서 몸이 좋아지면 하지정맥류가 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때는 한약을 투여하고 침치료와 또 이렇게 침치료를 동반해서 해주면,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있다. 그러면 생리통이 없어지면서 하지정맥류가 좋아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생리통은 혈지 부인 자궁의 문제예요. 근데 하지정맥류는 혈지 부에 병이 나타나는 거니까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궁의 혹, 난소의 혹, 가위 눌리는 현상, 코 속이 마르는 현상, 또 이런 현상들은 다 혈열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혈열을 없애주면 하지정맥류도 없어지지만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한방 치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그걸 수술요법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몸이 좋아짐으로써 하지정맥류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러한 치료법이 한방 치료법입니다. 네, 혈열을 없애주면서 전신의 건강을 좋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혈열이란 무엇인가요? 네, 혈열, 쉬운 얘기가 아니죠. 혈이 열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1 하면은 스트레스 10이 자기 몸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요. 1만 미치는 사람도 있고 0.5만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원만하고 좀 느긋한 사람도 있을 반면에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은 대개 보면 눈썹이 진한 사람, 얼굴이 붉은 사람, 얼굴이 돌출된 사람, 눈이 약간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에 쉽게 취약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산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혈열이 생겨서 이것이 바로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열을 치료해주면 혈관이 튀어나온 것도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질이 나왔다.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술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코 속에 무르기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를 녹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인체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잘라내고 이러면 오히려 조직이나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죠. 원인을 없애주지 않으면 다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 치료 사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험하셨던 치료 사례 나눠주시죠. 네, 33세 남성입니다. 25세부터 밤샘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는 거니까 몸에 영향이 많겠죠. 항상 피곤하고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어떤 곳에 가니까 수술을 권유하더랍니다. 자기는 수술, 몸에 칼을 대는 게 싫어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였는데 한방 치료 후에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33살이며 아주 젊은 환자인데요. 맥은 어땠습니까? 젊은 사람 치고 맥이 허한한 맥으로 60맥, 64맥을 쳤습니다. 이런 맥은 기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맥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피곤을 없애고 음양기혈을 든든하기 위해서 또 하지 정맥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천도탕이라는 약을 투여하면서 보혈 강장에 효과가 있는 침치료법으로서 소장 정격이라는 침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한약을 복용하면서 소장 정격을 시술해 주자 환자도 놀라고 치료한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효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특히 본인이 눈에 띄는 하지 정맥류가 많이 좋아졌다고 상당히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날 줄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5살의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보다도 빨리 효과가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정맥류는 한의학적으로 침치료나 한약 치료로 잘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정맥류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도 꼭 한방치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고환이 아픈 경우입니다. 왜 고환이 아파요? 타박에 의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타박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원인으로 보고 어떠한 차원에서 치료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얘기하기 곤란하죠.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 그냥 낫겠지 뭐. 조금 아프다가 낫겠지 뭐. 이래서 몇 달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병이 깊어진 다음에 오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저절로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경우에 비뇨기과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하는데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환의 통증의 원인 중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아픈 경우도 많지만 우측이 아프냐 좌측이 아프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르더라. 참 희한하죠. 우측이 좌측이 아픈 경우는 노화입니다. 노화. 어혈이나 노화. 노화라는 게 뭐예요? 자꾸 화를 뿔꾹 냈다가 이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목형입니다. 목체. 목체는 간입니다. 간은 인정이 많습니다. 참 인정스럽습니다. 강직합니다. 날씬하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운동도 잘합니다.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깔끔을 떱니다. 남이 문고리 만진 거 씻고 자기 손수건으로 씻고 만집니다. 어떤 경우는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 털이 많습니다.
피부가 건조합니다. 여간해서 살이 안 찝니다. 이런 사람들이 욱했다가 풀었다가 욱했다가 풀었다. 이러면 어혈이 생깁니다. 피에 열을 가해 보십시오. 화는 열이죠. 그러면 걸쭉해지죠. 그게 어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왼쪽이 잘 아픕니다. 오른쪽이 잘 아픈 사람은 습단과 식적입니다. 이거는 목체형들은 대개 코가 어떡해요? 코가 잘생겼어요. 이거 잘 못생겼네. 코가 잘생겼어요. 아이고. 요렇게 잘생겼어요, 코가. 근데 우측이 아픈 사람은요, 입이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건 뭐냐면 크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입이 두툼한 사람 보세요. 어떤가? 엉덩이가 크고 배가 나오고 살집이 있죠. 그걸 습담이라고 합니다. 또 입이 잘생긴 사람은 어때요? 잘 먹습니다. 먹을 식자입니다. 그게 쌀이에요. 식적이에요. 그러면 습담과 식적에 의해서 우측 고환이 아파지게 됩니다. 이게 검사상에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요. 검사상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환자는 불편해. 고환이 아파. 근데 우측이 아파요? 좌측이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그게 제가 그러죠. 생긴 대로 병연다니까. 생긴 모습을 보고 당신은 좌측이 아플 거야. 가만히 생각.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오른쪽이 아파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당신 입이 크잖아 이러면 입이 큰 거하고 오른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코가 위주로 생긴 사람은 좌측이 아프고 입이 위주로 생긴 사람은 우측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좌측이 아플 때는 회양안신탕, 우측이 아플 때는 가미난관전, 또 전체적으로 방광이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좌우측이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오령산의 삼선탕이라든지 이런 약을 씀으로써 근본적으로 한의학에서 고환의 통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침치료로서 간정격이라든지 산증침, 산증이 뭐냐면 아랫배에서 사타구니로 해서 측면으로 해서 허리까지 아파지는. 근데 이게 근본 원인은 생식기에서 나옵니다. 여성은 자궁난소에서 나오고 남성은 고환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증침이 고환의 통증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산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들, 아까 얘기했죠? 회양안신탕이라든지 가미난관전, 이게 산증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이 가미오령산이라든지 삼선탕도 바로 산증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이러한 산증을 치료하는 약과 산증침을 쓰면은 잘 치료됩니다. 그런데 뜸 치료도 있어요. 관원열, 바로 배꼽 밑에 있는데, 또 대돈열, 엄지발가락 측면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뜸을 뜹니다. 아주 신랄하게 차게 떠요.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고환의 통증은, 고환이 붓고 아픈 경우는 한의학에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해서 찾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환의 통증, 붓고 아픈 경우도 오른쪽이 붓고 아프냐,
왼쪽이 붓고 아프냐 또는 전체적으로 붓고 아프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잘 됩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고환이 붓고 아픈 경우였습니다. 고환이 아파서 고생하다가 박사님께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서부터 처음에 앉을 때는 회음부가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바늘 방석에 앉는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공에 고환을 또 해피를 맞았어요. 공에 고환을 맞은 듯 아프면서 고환이 부어 있다면서 각종 검사를 한 거예요. 아주 불편하니까. 너무나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원인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공에 맞은 듯 아프고 부으면서. 그래서 어느 분의 소개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였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우선 생긴 모습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마른 체질입니다. 비공이 누설되어 있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비공이 누설된 것은 방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방광으로 진액이 손상될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얼굴이 붉은 것은 심장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심장과 관련돼서 고환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증상들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은 얼마 전부터 앉을 때 회음부가 아프고 점점 심해지면서 바늘 방석에 앉는 듯한 이러한 기분 나쁜 이런 느낌이 들더니 바로 공에 고환을 맞은 듯 아프고 고환이 부어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문 내시경상 배변 후에 또 소변에 방광에 소변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정시에 정액이 젤리처럼 굳게 나온다고도 했고요. 두통과 어지럼증, 눈침침한 입이슴, 상열감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고 고환 밑이 축축한 낭습 형상도 있었습니다. 족장, 즉 족장열이라고 해서 발에 열나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또 그 원인이 나오지 않을 때 한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치료입니다. 이분은 콧구멍이 누설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방광에 의한 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한약 투약과 침치료를 해 준 것입니다. 방광과 관련된 침치료뿐만 아니라 감이 오령산이라는 이러한 약을 함께 투여했습니다. 침치료는 간정격이라는 고환과 생식기와 연관된 곳을 잘 순환시키고 아프면 통증을 없애고 부으면 부기를 가라앉히는 이러한 침법을 동시에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앞서서 방광과 연관된 산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산증은 어떤 겁니까? 네, 산증이라는 것은 남녀의 생식기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식기가 아프기도 하고 아랫배 고관절, 옆구리, 허리까지 아파질 수 있고 소화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는 한방만의 독특한 병명입니다. 사실 고환이 아파도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랫배, 옆구리, 허리가 아파도 검사를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산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산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잘 치료되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산증에 의해서 고환의 통증이 오고 아랫배, 옆구리,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본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산증은 상당히 중요한 증상이고 한방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산증으로 아주 고통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치료 결과는 어떠했나요? 약을 한제 복용하고 침 치료를 꾸준히 한 결과 한제 벌써 반 정도가 치료가 된 것입니다. 두제를 복용하니 부기도 80% 정도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로하면 다시 붓고 통증이 나타나고 하였습니다. 네, 잘 치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환자같이 비공이 누설하여 산증 형상을 갖고 있으면 또 맥이 신장에 맞아 방광에 떨어지면 전형적인 산증 증상으로 보아서 오령산 같은 방광 쥐약인 오령산 같은 것을 투약하거나 이러면 치료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오련산과 삼산탕을 가미해서 투여한 것입니다. 초기의 음종을 목표로 오령산과 삼산탕을 투여해서 음낭이 부은 것이 호전이 되었고요. 남자의 산증의 근본은 콩팥에 있으므로 콩팥과 명문을 겸보하는 가감팔미환을 써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환에 통증이 있거나 고환이 붓고 아픈 경우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방적으로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생식기 증상들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산증이라고 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증상들도 한의학에서는 잘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서울 종로구에서 이미정 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셨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박사님, 너무 간절해서 불교 방송을 보다가 사연을 남깁니다. 36살 된 딸이 첫 아이를 출산한 지 6개월째인데요. 출산 후부터 얼굴색이 이상하더니 이젠 너무 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피부과에 달려가서 물어봤더니 흑픽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달리 치료법이 마땅치 않은지 효과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162cm 키에 56kg으로 평소에는 건강한 편인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첫 아이를 출산한 지 지금 6개월째라고 하는데요. 네. 흑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병명으로 보면 굉장한 병이죠. 네. 어려운 병입니다, 사실은. 예. 오죽하면 피부의 색깔이 검게 변했을까요? 말하자면 지금 36살인데 초산이에요. 그것도 산후 6개월이에요. 출산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산후 몸조리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산후 몸조리가 되지 않으면 기미가 끼기도 하고요. 지금 이와 같이 흑비층 같이 얼굴이 검어지기도 합니다. 한의학에는 오색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색. 얼굴의 때깔이 여러 가지 때깔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병이 다 다르고 원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따님은 일단 출산 6개월이니까 또 36이라는 나이에 출산을 했으니까 산후 문제를 잘 했는지 모르지만 산후와 관련돼서 흑비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후에는 어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어혈을 제거해 주면 바로 기미도 엷어지고 얼굴이 때깔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혈이 쌓이면 그것에 의해서 안색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혈 푸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몸을 보강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하면 얼굴색이 좋아지면서 흑비증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후에는 100일이 지난 다음에 부부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부부생활을 해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흑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부부생활을 하면은 어혈이 제거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배는 더욱 후배가 나오고 복통도 나타날 수가 있고 허리의 요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허약해지고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명은 흑비증이지만 일단은 산후와 연관돼서 어혈을 제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주신 이미정님, 오늘 상담 꼭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어혈을 먼저 풀어보는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하지정맥류 그리고 고환이 붓고 아픈 경우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